검찰총장 돼가지고 고소를 또 해요. 윤석열이를. 그 김건희하고 2012년 결혼하기 전에 약 3년간 동거 생활을 했잖아요. 이건 뇌물이다. 그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이가 아크로비스타 306호, 그 당시 한 15억 상당 아파트, 그리고 1704호 8억 5천짜리 전세금이니까 뇌물입죄를 적용하면 공소장에 8억 5천 들어가잖아요. 8억 5천 뇌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본인들은 그걸 뇌물로 인정을 안 하겠죠. 하여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걔들 지금 봐봐,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임지수 검사, 그 당시에 내가 조사를 해요. 그 검사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박순배인가 그놈 부장검사는 틀으니까, 그놈도 틀은 게 아니라 위에서 더 틀었겠지. 자, 오후 2시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쭉 진술을 해요. 나보고, 내가 처음에 그 검사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내 윤석열이 검찰총장인데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윤석열이라고 하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3년간 동거 생활했다는 걸 입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은순이가 나오고 2011년 5월에 검찰에서 대줄신문할 때 그 김명신은 결혼했나요? 물으니까, 그렇죠. 윤 과장하고 10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조남욱이가 소개해줬다. 예. 그럼 그때부터 거의 2년 아니야. 그렇죠. 2년이면 2009년 아니야. 9년부터. 역사 놓으면은. 예. 그건 합리적 추정이죠. 합리적으로 3년. 검찰에서 2011년 예. 5월인가 그 대주신문. 최은순이 거기서 대주신문 진술했다는 건 예. 그때 2년을 얘기했으니까 2009년부터 최소한 교제했다. 최소한 교제했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앞에까지 이제 양재택 전 검사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하고 관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죠. 그럼 정 회장님은, 자, 이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가, 최소한 2009년부터 시작된 거다. 최소한 2008년 말. 2008년 말. 윤석열이가 대구지검 특수부장 하면서 BBK 특검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파견 나와요. 네. 파견 나오면서 조남욱이가 속에서 만났다. 그때 이렇게 소개해준 걸로. 그러면 삼부토건 그 조남욱 일지에 보면은 2008년 12월 15일 날 김 작가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그 메모도 내가 입수한 게 있어요. 김 작가가 하는 그게 김명신. 김명신. 그때는 김명신. 네, 김 작가. 그러니까 이제 조남욱 일지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남욱의 비서가 작성하는 그 일지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정들을. 거기 보면 이제 김명신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작가, 어느 때는 교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죠. 네. 그럼 작가, 교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가는 이제 화가, 미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가를 했고, 왜냐하면 라마다에서 이제 전시회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작가라고 불렀을 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사도 하고 뭐 박사 과정도 있었고 하면은 그때는 뭐 그냥 그 약간의 높여주는 의미로 뭐 교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조남욱 회장이 그렇게 호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지,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자, 정 회장님이 그 두 사람을 또 뭐 그 진정서를 넣었죠. 두 사람 결혼하기 전에 그 사건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그 기자가 취재했고, 제가 2008년도에 지적 살고 2년 지적을 살고 나오니까 주변에서 최은순이가 막 자랑하고 다닌다 이거요. 우리 사위가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하는 중수부장이다. 정대택처럼 나와봐야 별거 없다. 이제 까불면 또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저는 나오자마자 민사소송 계속 민사 재심 신청도 했더니 막 인지대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내가 못했지. 인사 같은 건 막 26억에다가 26억에 대한 인지대니까 재심 뭐 이런 거 하다가 인지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못하고 이제 그 조그마한 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위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일반 변호사가 10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다. 그게 바로 이상중이야. 지금 그 349억 장구증명 막 나마냥 등치 커가지고 따라다니는 놈 있잖아. 최은순이. 이상중이야, 그게. 이상중이하고도 막
고법 법정에서 막 싸우는 거지. 이 사건 뒤에는 윤석열가 있다. 그랬더니 막 이것이 윤석열이 빼를 드는 거야. 그래갖고는 내가 그때 고소를 했는데 서초 사회는 기소 의견 올리는데 검찰이 막 검사를 바꿔가면서 야, 그건 지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306호는 이제 안 사는 걸로 알고 양재택이는 2008년 3월에 그만두었고 양재택이가 끈들었으니까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윤석열을 만났다. 양재택 검사가 2008년에 3월. 검사 개업한 거죠? 3월에 하여튼 네. 변호사 언제 개업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검찰도 2008년 안 3월에 맞아요. 그 해일 겁니다. 예, 그만뒀죠. 퇴임. 예. 2008년 1월 정기 인사 때 진급을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검사장 서울 진급이 안 되죠. 고검으로 이제 한직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만둔 거지.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씨하고 두 사람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양재택하고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해 네. 연말쯤에 그러면 윤석열하고 관계가 예, 시작됐다. 관계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진정서니까 진정서 왜 넣으신 야,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고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저 여가 측에서 걔가 몇 달 동안 두음불출했다. 이제 경찰은 계속 포함했는데 못 나가니까. 그러더니 이제 최현수의 말대로 조나무기가 소개해줬다. 그러면 이제 조나무기가 그때 소개해준 거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이것들이 어디서 사나. 하다 보니까 직접 추적을 내가 하셨어요? 추적을 어디 했죠. 뭐 신분센터 이런 거 아니요, 내가 직접 했어요. 직접 해가지고 저기 딱 감이 와서 1704호 아크로비스타 등기부등본 딱 떼어보니까 김건희로 김명신으로 김명신으로 네. 저 김건희로 저기 아 그때는 김건희로 네, 돼 있었어요. 김건희 네, 그렇죠. 10월 달에니까 김건희 306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그때 10월 달에 개명을 했고 네. 그리고 1704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김명신으로 8억 5천에 전세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죠. 그럼 그러면 12년 전. 네. 11년? 예. 11년. 뭐 그 즈음이겠죠? 12년에 네. 3월에 예, 3월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중수이과장할 때 네. 대검찰청 가서 면회 신청해도 안 나오고 뭐 직원들 내보내서 쫓아내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남기춘이를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 윤석열이를 움직이려면 남기춘이랑 만나봐라. 그러니까 남기춘이가 서부지청장이 가다가 지검장이 가다가 하나 사건으로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네. 단박인가 무슨 변호사 사무소 했잖아요. 나도 과격해질 것 같아. 내 동생을 보냈어. 부회장 부기자 날. 네. 윤택. 보냈더니 친구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남기춘이. 예. 둘이 워낙 절친이잖아요. 아니야. 그렇다는데 그것도 누가 소개했냐? 조선일보 강훈이가 소개를 하더라고. 강훈 기자. 강훈. 그 사회부 차장이거든요. 여기 윤석열 정부 때 국정 홍보. 그놈 내 거 팔으면 내 거도 바꿔 먹은 거야, 지금. 아 기사 안 쓰고? 그렇지. 기사를 열심히 취재하고, 그러시겠다고 막 취재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야가 바뀌는 거예요. 김건희가 아주 막 재력가의 상속녀고, 근데 네가 그 돈 뜯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 매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포장마차 집딸이야. 그거 혹천으로 포장마차 집었느냐 러브호텔 집딸이야 하고 막 내가 됐지. 근데 저도 미안한지 어쩐지 나중에 이 얘기하다가 남기춘이 한번 찾아왔어요. 남기춘을 만났더니 친구는 그런 애 아니라고 버럭하더니 그래 내가 쭉 증거를 다 해서 너 그냥 놔두면은 윤석열도 망신이고 너 대한민국 검찰 다 망신이다 써서 보냈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듣기로 네가 정의로운 검사를 하겠다는데 이 사건을 네가 좀 맡아달라. 그랬더니 내 동생한테 남기춘이가 그들의 뭐 조카가 언제 저 아들이 뭐 신부라는데 나도 세검정 성당 교우다. 용서해줘라. 그래서 용서하는 책을 갖다 놨어요. 남기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사건을 맡기려고? 아니, 맞지도 않겠지만은. 글쎄, 어쨌든 네가 전한 건데 용서를 해라. 용서하라.
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 동거한다는 사실을 들어, 어떻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704호에다가 이제 장문에 사실을 확인 조회서를 써서 내용 증명으로. 내용 증명으로 저 중수 이과장에다 하나 보내고 이과장이니까 중수부로 그 1704호로 보냈죠. 한날 1시에. 그때는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들어가는 편지가 있었어. 내용 증명 내용은 뭡니까? 요시가? 그거죠. 그 오얏나무 밑에 그땅 뭐 각근을 매지 말고 한다는데 너 지금 김명신하고 동거 생활하는데 사실이냐? 난 김명신하고 최은순하고 대척점 철천 유연수다. 네가 가하고 연을 맺으려면은 가하고 연을 맺으려면은 이걸 결제해지 하라. 아, 이 사건 이제 얘기하시고 사건을 아, 이걸 네가 해결해라. 결제해지 하라. 그러니까 너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런 것도 썼어요. 법무사는 자수했고 저기 너 위중이니까 너 장모하고 네 동거녀는 자수를 시켜라. 그리고 김충식은 엄벌해라. 쭉 써서 보냈지. 그건 지금도 갖고 계시겠네요? 갖고 있죠. 그럼 갖고 있죠. 자, 그거를 이제 보냈더니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들리는 얘기가 최은순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정대택. 그거 보내려면은 저한테 얘기 좀 하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야지 보내서 뭐 얼굴을 듣고 밖을 나갈 수가 없다. 거기 양재택이랑 다 썼거든. 그러니까 최은순이 이제 그 내용을 소식을 듣고서 그렇죠. 이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나랑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순이가 전화를 했지. 너 이 말 한 게 사실이냐? 내가 지금 답변이 없으면 또 보낸다. 회장님, 지방에 있으니까 올라오면 전화 드릴게요. 그냥 하는 수법이고. 네, 내가 한 소리, 최은순, 김명신, 윤석열은 난 숨소리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보내. 윤석열한테. 너 그 편지를 받고, 김명신이가, 이제 그 처음에 보낼 땐 들은 얘기야. 너 지금, 내 동거녀, 최은순하고 뭐, 불쌍의 날 롯데에서 밥 먹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한들, 정대택 그놈 하나 구속 못 시켰습니까? 어머님, 이제 편히 계세요. 또 여행도 다니시고 하라. 너 이런 말도 했다는데 사실이냐, 막, 이런 걸 써서 보낸 거지. 답변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듣는 얘기가, 김명신이가 걱정을 하니까, 오빠, 어떡하지? 내가 변호사에서. 내가 조직은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 나가면 그러지. 윤석열, 저러면 김명신, 사람한테 충성하는다고 한 놈이 김명신한테 충성한 놈이라고 그러지. 김명신에 충성하고 결혼식을 한 놈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2번 보내고는 답장이 없어서 이제 검찰, 법원하고 대검 감찰과장한테 감찰과장. 이 진정을 내. 법무부 감찰부장하고 대검. 법무부하고 대검 감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뭔가요? 법무부하고 대검 그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사했지 그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고 기사로 2012년이죠. 2000자 간단하게 설명해. 이제 2012년에 이제 2012년 5월 30날 내가 가서 밤 11시까지 진술해. 진정인 진술해. 이선봉 검사한테. 응? 그러고 와가지고 날 취재하고 6월 12일자인가 기사를 내.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단순하게 감찰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검에서 어쨌든 모든 진정을 다 감찰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네들 또 판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진정 내용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장모에게 유리한 그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윤석열이 예. 뒷배질하고 있다. 예, 이제 요거 동거 생활을 때문에 그 증거가 이제 동거 생활이 그렇죠. 근데 모든 사건 잘 아시겠지만 검찰 전문 취재 기자니까 모든 진정서를 다 대검에서 감찰하지는 않거든요. 대검에서 감찰을 나름대로 이 사건이 뭔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감찰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감찰을 진행을 했고. 그때가 사실은 윤석열이 상당히 위기에 몰린 때예요. 왜냐하면 대검 감찰에서 감찰을 했다고 하니까,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과장이었는데 누구 수사를 하고 있었냐면 노무현의 딸 노정현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빌라
의혹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검사실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안 바꿔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사관한테 제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남기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와요.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거를 이제 윤석열의 메모를 하는데 그걸 메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그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오고 그러는 거 같은 거예요. 국제 반부패 회의에. 근데 검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과장 출신 정도가 그렇게 큰 국제 반부패 회의 참석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떻게 이례적이다. 근데 결국 그게 국정원 문건에서 나중에 확인되잖아요. 왜 윤석열이 거기 갔는지. 그는 노종현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 사건을 현장 답사하러 간 거예요. 수사하러. 예. 그러니까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노종현을 잡기 위해서 노무현 딸을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출장을 핑계로 노종현 현지 수사를 한 거예요. 아, 이 진정 사건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피하고. 그렇게 인과관계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노종현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모든 가족에 대한 것들도 공소가 완전히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시효뿐만이 아니라 공소 제기 자체가 사실은 다 소멸이 되는 건데도 노종현을 그렇게 수사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자, 뭐 그건 이제 얘기할게요. 예. 여기 이제 4시엔가 기사가 올라가요. 6월 12일 날인가? 그러니까 6시에 뉴시스에서 그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해서 물타겠네. 감찰 결과 혐의 없으라고.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대검에서 나한테 공남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다가 2013년도 얘가 여주지청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검찰을 또 나와요. 대검에서 나와가지고 중앙지검 특수부장인가 하다가 여주지청장 가. 난 계속 진정을 막 하는 거지. 갔을 때 이제 그 댓글 사건이 나오죠. 안 국정원. 근데 누가 소스를 주더라고. 야, 저기다 바로 하라고. 검사징계위원회에다가 바로 진정을 하라고. 갖고 부랴부랴 2013년도 12월 달에 진정을 했더니 12월 31일 날 특급 우편으로 윤석열이 징계했다. 1개월 정직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 1월 정기 인사 때 대구 고검으로 자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에 대한 대가였죠. 그 인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아니, 징계 받았으니까 유배간 거지. 징계에 의해서. 황교안이가 그랬잖아요. 2017년 1월 국회에 나와서 중앙대 교수 전국구 이상돈 교수. 이상돈이가 황교안이한테 윤석열이 이제 특검에서 수사 잘하는데 왜 자천시키고 했냐 하니까 황교안이가 무슨 소리냐. 그거 수사 잘하는지 아는데 부적절한 일로 징계를 받고 원치 않는 보직을 갖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기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된 항명으로 징계를 일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정 회장님 말씀은 그 진정서 낸 게 효과죠. 진정서 낸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 왜냐? 그때 박형철이는 정직 1개월 검찰에서 윤석열은 정직 3개월이 올라와요. 댓글 사건으로. 그때 이제 징계위원장은 황교안이고 부위원장이 손봉호인가 그래. 내가 알기로는. 손봉호. 근데 이때 그 남기춘이가 이 변론을 해. 윤석열 변론도. 이때도. 밤 12시 넘어서 종결이 돼. 징계를 안 하려고 그랬어.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때 국민 민심이 윤석열의 영웅 아니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못해. 근데 정대택의 진정, 육체적 욕망을 동거상한 걸로 그냥 했다. 이런 후에. 그래서 내가 징계 회의록을 한번 띄워보려고 이번 그거 한번 좀 봐야겠네요. 띄워보려고 근데 안 봐야 줘. 돼. 그러니까 이제 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간에 그 자료가 이제 좀
입수할 수 아니, 있을지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자, 정 회장님 말씀은 그럼 2012년에 두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예. 그때 냈던 것은 이제 뭐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예. 그 이제 그 후에 다시 그 후에 1년 예, 뒤에 예, 2013년 12월 12월에 예.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파동에 휘말려 가지고 네. 징계위원회 해부됐는데 네, 거기다가. 그때 다시 이제 그걸 네, 내 가지고 네, 그게 예, 그 정부- 징계받는데 영향을 끼쳤다. 예, 그렇죠. 그렇게 그거 말씀하신 받고, 거예요. 그러니까 관보에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그것만 빼고 이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 관보에는 지금 저기 뭐요 저 재단 신고 누락시키는 걸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지. 난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다. 예, 그것도 아무튼 최종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이쪽은 또 이런 가능성들을 근데 뭐 자, 합리적으로 또 제기하고 있기 언론이나 뭐 때문에. 이런 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그 항명에 예, 그러니까 대한 거거든. 자, 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또 하나 얘들이요. 2011년 원래는 2011년 10월 달에 결혼하게 돼 있었어요. 2011년 2011년 10월에 파혼을 해. 막 내가 막 공개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운순이가 MBC 이용주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또 나와. 우리가 파혼을 해가면서 뭐 그랬다. 그러다가 다시 내가 더 세게 공격을 하니까 안 하면 큰일 나갔거든. 그러기 전에 그건 뭐 그냥 빼박 독직 혐의 아니에요. 빼박 독직 뇌물죄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독직 뇌물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2년 3월 10일 날 그 부랴부랴 이제 그 지은순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야 내 딸이 더러우면 너는 깨끗하냐. 그러고 그랬다는 건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예. 그 정 회장님이 법무부하고 대검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 진정서 내신 게 2012년 3월 7일이고 맞아요? 맞습니까? 2월 달인가. 2월이에요. 하여간 결혼은 3월 11일. 그 네, 3월 조금 11일. 인접한 시기예요. 예, 이제. 네. 근데 이제 정 회장님 말씀 그게 그러면 또 두 사람 결혼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거다. 그렇죠. 진정서가.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남기춘이한테 2011년 5월에 그걸 보내잖아요. 남기춘이한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 윤석열 집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그 전에 써놨었어. 2011년도에 남기춘이랑 할 때. 근데 그때 윤석열이가 그 특검에 나와가지고 막 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들 내가 거기다도 썼어. 내가 너 이 편지에도 써 있어. 내가 이 편지를 2011년도에 작성해가지고 너한테 보내려다가 네가 그 특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냥 보류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결제해야지 하라. 그런 내용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대택 회장이 이제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고 추적하고 다니니 부담감이 엄청 컸겠죠. 대검에도 감찰 진정을 실제 동거한 넣고. 것도 사실이고. 예,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해지는 거겠죠. 안 하면 그냥 예.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이고 내가 이 얘기는 하고 갈게. 5월 30날 오후 2시에 들어가게 해서 대검 감찰부에 진술을 해요. 이선봉 검사 딱 마주 앉고 담배 피냐고 물컵에다 물 따라주고 수사관이 막 심부름 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특이한 거 두 가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언제부터 동거 생활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전 중수 이과장 할 때 2010년도로 들었다고 했더니 범죄 정보관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다 이거야. 중수 이과장은 2010년도 했지만 2009년도 그렇죠, 범죄 이제. 정보관 했다 이거야. 이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야. 이선봉 씨 고마워요. 하여튼 그 얼마 있다 그만두더라고. 이선봉 검사. 그러더니 쭉 나가더니 날 쭉 봐. 저 윤석열이 뭐 결혼한 거 아시죠? 알죠. 여기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와서 행패 부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고.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죠? 그렇죠. 결혼식 날. 김건희가? 윤석열이 윤석열이 했겠죠. 윤석열이? 네.
결혼식 날 서충직 신변보 요청을 한 걸 정대택이가 두렵다고. 생태 부른다고. 이거 기사 썼잖아. 여기 기사 안 읽어보셨어요? 정대택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정대택이 정신병자다. 정대택이가 지 장모를 10년 괴롭혔다. 정대택이는 지처를 꽃뱀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가 김건희하고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저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야. 그러면 여자랑 저들 둘이 결혼식 하는데 남자 내가 왜 괴롭혀? 내가 그럼 김건희하고 나하고 삼각관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에이 더러운 놈. 저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무섭게 봤냐면은 그쪽에서는 김건희도 이제 사람 같지도 안 알고 윤석열을 권력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검에 갔을 때 안 그러면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뭐 직원 대부분 쫓아낸다고 이런. 그리고 내가 2020년 5월 29일부터 몇 개월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다가 텐트 치고 서울의 소리 백은정이랑 예. 습비가 해놓고 윤석열 나와라 하고 막 야 네가 정신병이야 내가 정신병 감정받게 윤석열이 총장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한동수 예, 대검 네. 감찰부장. 그 사람 책 검찰의 심장구에서 보면 189쪽인가 정대택이 관련 기사가 한 두어 페이지 나와요. 그 내용이 있었나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도 판단을 했지만 네. 처분문서 이제 계약서 약정 처분문서네 지워진 처분문서 어떻게 유죄를 주냐.